나는 힘과 자신감을 찾아 항상 바깥쪽으로 눈을 돌렸지만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온다. 자신감은 항상 그곳에 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안나 프로이트의 말입니다. 앨버트 밴두러는 교육심리학계의 석학입니다. 그는 뱀 공포증 치료에서 두각을 드러낸 바가 있어요. 밴두러가 뱀 공포증 치료를 위해 사용한 방법은 유도 숙달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뱀이 있는 옆방에 환자를 들어가게 한 후에 문을 닫습니다. 환자가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게 되면 이번에는 문을 조금 엽니다. 그리고 뱀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도록 지시하죠. 환자는 전문가의 통제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유도됨으로써 뱀에게 숙달됩니다. 마침내 환자는 뱀의 미끈한 몸뚱이에 손을 대는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 순간 뱀 공포증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밴두러는 완치된 환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환자들 중 많은 수가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뱀에게서 벗어난 그들은 마치 자신을 묶고 있던 다른 족쇄들에게서 일제히 풀려나기라도 한 듯이 보였고요. 마음 기저에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뚜렷한 자신감이 생겨 있었습니다. 밴두러는 이런 자신감을 일러 자기 효능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밴두러는 조언했어요. 오랜 시간 자신을 가로막아온 장애물에 도전하라고. 한 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순간 또 다른 문이 활짝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뱀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365 공비타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두뇌를 자나 깨나 계속 쓰다 보면 결국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저는 비즈니스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일 넘치는 아이디어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말이다. 손정의 회장은 누구나 두뇌를 쓰면 성공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 이유는 두뇌를 계속 쓰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현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봐도 두뇌를 많이 쓰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은 정말 진리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우리는 지금 황농문 선생님의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모두들 궁금해 하실 만한 주제일 거예요. 바로 잠입니다. 잠과 몰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미리 살짝 귀뜸을 드리자면 오늘 내용의 결론은 꽤 희망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잠이 많아서 스트레스랄까, 컴플렉스랄까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 간혹 계실 것 같아요. 밤에 잠을 너무 많이 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종종 하곤 했어요. 나는 잠이 너무 많아서 성공하기는 틀렸어 라고요. 아마 내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요. 물론 잠을 줄이는 것이 굉장한 미덕처럼 그렇게 들리는 사회이기는 합니다. 잠을 적게 잔 사람의 예로 나폴레옹 같은 사람 유명하지요. 또 기업인 중에서는 하루 3-4시간만 자고도
열정적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저 발레리나 강수진님 같은 경우도 자신이 평소에 하루 2-3시간 정도만 자기 때문에 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신기해요 라고 어느 방송에서 얘기하신 적이 있잖아요. 사실 잠에 대해서라면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무척 많습니다. 왜냐하면 잠이 너무 많아서예요. 저도 잠을 많이 자는 축에 속합니다. 평소에는 하루 7-8시간은 자줘야 되고요. 그것보다 적게 자면 다음날 꼭 벌충을 하곤 하죠. 주말에는 하루에 12시간 내지 15시간 정도 폭면을 하는 날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말에 연락이 안 되거든요. 혹은 평일에 친구들이 저에게 연락을 했는데 8시, 9시 정도 이후부터 카톡 연락이 안 닿으면은 그래서 제가 답을 주지 않거나 연락받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냥 일찍 자겠거니라고 여깁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잠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잠이 많은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든 것은 특히 회사에 들어간 이후입니다. 학생 때는 어차피 종일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시간을 하든 13, 4시간을 하든 간에 차라리 졸면서 13, 4시간 하는 것보다 맑은 정신으로 딱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고 나면 하루에 일단 직장에 매여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그 시간 말고도요. 하여간 아침 7시 넘어가면은 출근 준비를 시작해서 집에 돌아오면 밤 9시. 이렇게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래야 하루에 3시간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잠을 적게 자는 사람, 숏 슬리퍼였다면요. 그거보다 2배 정도의 시간을 평소에 가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은 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셔야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잠을 가리켜서 타파해야 될 대상이다. 게으름의 상징 같은 존재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요. 오늘 말씀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 잠을 활용할 수 있는 통로, 기술, 노하우 같은 것들을 살짝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내용은 잠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어떤 학생의 사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잠자는 동안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이유를 이야기하도록 하죠. 우선 어떤 학생의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그냥 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라고 들어주시면 될 거예요. 이 학생은 교수님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잠에 대한 스트레스를 털어놓았나 봐요. 황노문 교수님은 학생이 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몇 가지 조언을 주시고 활용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이메일로 피드백을 달라고 하셨나 봐요. 이 학생은 일주일, 한 달, 그리고 6개월 뒤에 각각 교수님한테 자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면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한번 학생이 어떻게 답을 보내왔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은 문제를 해결하고 몰입도를 올리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면과 선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몰입도를 올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학생은 공부 중에 쏟아지는 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다. 나는 이 학생에게 수면의 역할을 설명해주고 수업 시간이 아닌 혼자 공부할 때만큼은 졸리면 바로 선잠을 잘하고 조언해 주었다. 그렇게 실천해보고 그 결과를 이메일로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일주일 실천 후에
학생이 보내온 이메일이다. 일단 저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쉽게 받는 타입입니다. 특히 공부할 때 심하게 받습니다. 잠이 오는 것은 보통 책을 펼치고 30분 뒤쯤입니다. 평상시에는 공부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는데 벌써 졸리나 싶기도 하고 세수하러 일어나면 리듬이 깨질까 끙끙거리며 참으며 두어 시간을 억지로 버팁니다. 사실 그러면 머리가 정말 무거워져요. 하루 공부를 마치면 지끈거림을 매일같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과 말씀을 나눈 후 공부하다가 졸릴 때면 바로 자라 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카페든 도서관이든 공부를 하다가 졸리면 그냥 잤습니다. 잠이 든 후 신기하게도 20분을 크게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15분에서 20분가량 선잠을 자고 나면 주의가 조금 산만하더라도 책에 더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연구소에서 자료 조사를 할 즈음에 눈이 감길 때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양해를 구하고 잠을 청하고 나서 그때도 역시 20분을 넘지 않았는데 3시간가량 걸릴 조사 분량을 집중해서 맑은 정신으로 1시간가량 단축하여 정리하는 효과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잠을 자고 났더니 평상시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며 읽어야 할 책들도 더 쉽게 몰입되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1개월 실천 후에 보내온 메일입니다. 저는 혼자 공부할 때 항상 선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잠을 자고 난 직후에는 상당한 집중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일지는 모르겠지만 잠에서 깨어 첫 글자를 읽으면서부터는 기타 다른 시간들보다 더 금방 몰입하게 됩니다. 항상 잠이 슬쩍 드는 때는 오전에 책상에 처음 앉고 나서입니다. 10분에서 15분가량 잠들었다 깨어난 후 그때부터 점심시간까지는 무리 없이 집중해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점심 식사 후에 2시경에 가장 졸음이 많이 옵니다. 4시경쯤 정말 잠이 많이 올 때는 역시 20분가량 앉아서 잡니다. 예전보다 더 쉽게 몰입에 다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이 유독 많아질 때 역시 책상 앞에 앉은 채로 잠을 청합니다. 그때도 20분을 넘기진 않는데 이렇게 잠깐 잠을 자고 난 뒤에는 생각이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들고 다른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사실 거의 가지 않으며 가능하면 식사 시간이 되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교수님께서 선잠이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심리적으로 선잠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졌습니다. 그 덕에 더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이 학생이 6개월 동안 실천을 한 후에 보내온 메일입니다. 선잠의 효과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학기에 전 과목을 A 또는 A+ 학점을 거두었습니다. 학부에서 사진을 전공한 저로서는 이론 과목에서 이러한 성적을 받는 경우가 사실 처음입니다. 물론 학부에도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이론 과목에서 성적을 거두기에는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는 정말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선잠을 이용한 학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학생이 직접 보낸 메일의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선잠에 대해서는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요. 도서관에 앉자마자 졸음이 쏟아져서 그래서 곧 잠들고 나면 잠깐 눈을 붙이고 나면 몰입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다고요. 저도 이 학생의 이야기와 똑같이 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서 도서관에 앉으면 바로 졸음이 오는데 공부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억지로 깨어 있으려고 했던 것까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잠깐 눈을 붙이고 나야 몰입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만약 공부할 때 졸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일단 엎드려서 잠을 자시고요. 그리고 깨어서 공부를 이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만 다른 일상에서는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를테면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과식을 한다든가 밤에 야식을 했다든가 어디 아픈 데가 있다든가 혹은 운동을 잘 하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몰입도와 무관하게 책상에 앉으면 집중이 안 되고 잠이 쏟아질 수 있어요.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1년 전 겨울 제가 한의원에 가서요. 진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평일에 잤는데 그러니까 집에 오면 거의 팟캐스트 조금만 하고 바로 쓰러져 잤던 거지요. 몸이 무척 안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눈을 붙이고 잠을 많이 자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잠을 많이 자고 일어나도 다음날 개운하지 않고 역시 피곤한 몸에 피로를 풀어본다고 다음날도 잠을 많이 자는 그런 생활이 계속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진찰을 받으러 갔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몸이 이렇게 약해진 것은 그리고 잠을 많이 자는 것은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운동을 잘 안 하니까 체온이 떨어지고 평균 체온이 떨어지고 나니 마치 겨울잠을 자는 개구리처럼 잠을 더 많이 자고 잠을 많이 자게 되니 체온이 또 떨어지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겨울 종아리 근육이 파열돼서 검도를 하다가 그만뒀을 때의 일이에요. 겨우내 추워서 운동을 잘 못했더니 몸이 금세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운동을 다시 시작하다 보니 몸이 좋아지고 잠이 오히려 줄었지요.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른 일상의 생활이 양호할 때 그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점 우선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요. 다음 편에서 잠의 효과에 대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